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물밑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되면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지형을 선점할 수 있는데 막상 지역에서의 분위기와는 달리 중앙당은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위는 모두 두 곳. 민영배 의원의 복당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광주 광산울과 달리 양향자 의원의 빈자리인 광주 서구울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6월 지역위원장 공모에서만 4명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경만 비례대표 의원과 양부남 전 고검장, 이남재 전 광주시 정무수석, 천정배 전 장관 등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 나섰던 최혜용 전 참여자치21 대표도 지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 자리를 선점하면 조직관리와 대표성 등에서 내후년 총선 공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추후 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중앙당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가 끝난 뒤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14곳의 지역위원회가 대행체제로 꾸려지고 있는데 전당대회도 끝났고 지역위원장 선임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각에서는 내후년 총선에서 광주 전역의 입지자들이 늘고 있는데 광주 서구울은 지역위원장이 공석이라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내 호남의 정치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호남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쌀 45만 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미 도입 이후 수학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구매하면 올해 수학기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올해 시장에서 격리되는 쌀 90만 톤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이릅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대신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 산하기관을 현행 8곳에서 경제고용진흥원, 광주관광재단 등 5곳을 추가해 총 13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광주광역시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검증은 기존처럼 공개하되 도덕성 검증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청문회 도입 취지를 훼손했다는 논란도 일 걸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광주 고려인 마을에 온 600여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과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데 4년 만에 이용 환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밖이 어둑어둑한 화요일 저녁 7시. 일반 의원은 문을 닫는 시간이지만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Но я на служение хожу, и там сказали, будут это обследование проходить. Я пришла. Да, и лечение. Я довольна, очень благодарю их, кто это придумал. 4년 전 문을 연 광주진료소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평균 60명에서 70명의 외국인 환자들이 찾았습니다. 이 고려인 광주진료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소 환자의 약 30%는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온 고려인들입니다. 특히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들로 일반 의원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초기엔 한두 개였던 진료 과목이 11개로 늘어나며 진료소를 찾는 환자 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특정과 진료를 희망하시고 오시게 되게끔 저희가 체계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힘들지만 그래도 끝날 때 이제 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통역을 할 때 그때 뿌듯한 것 같아요. 고려인 광주진료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려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내년 열리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이후 열리는 첫 비엔날레인데요. 변방으로 치부되던 대안적 가치를 통해 공존을 모색하는 작품들을 광주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내년 열리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이질성과 모순을 수용하는 물의 속성을 통해 분열과 차이를 포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숙경 예술감독은 기존 서구 중심 사상과의 공통점뿐 아니라 작가들이 가진 고유성에 집중해 새로운 시대의 공존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에는 작가 8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작품을 통해 저마다 다른 미시적 역사와 경험, 이야기를 담거나 전통과 현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또 광주에서 활동하는 놀이패나 전남 지역의 장인들과 협업한 작품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정신이라든지 또 한국의 전통, 또 동아시아의 어떤 특정한 철학 이런 부분들이 다른 문명권, 다른 문화권, 그리고 역사와 어떤 현재를 좀 넘나드는 차원에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작가들이 누가 있을까? 주 전시관은 기존대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이 사용됩니다. 다만 전시 동선에는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층고가 낮은 전시관에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 비엔날레 관람을 시작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성과 건축적 특징을 활용해 국립광주박물관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도 전시를 진행합니다. 또 웹사이트를 통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람객과 함께 공유할 계획입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는 내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 동안 개최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농어촌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진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육아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자녀 수에 구분 없이 1인당 60만 원으로 7살까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진군이 민선 8기 들어 통큰 정책을 내놨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5년간 3,100여 명의 인구가 줄고 합계 출산율도 42%나 감소했습니다. 출생과 유입은 줄고 유출만 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매달 1인당 60만 원씩 지급하는 강진형 육아 양육수당을 마련했습니다. 소득이나 자녀 수에 구분 없이 7살까지 84개월간 지급해 한 자녀당 최대 5,040만 원까지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재정 부담을 감안해 올해 1월 이후 출생자부터 지원에 나섭니다. 매월 60만 원을 지급해서 이런 변화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아동 수당을 높여나가는 어떤 촉구하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형 육아 양육수당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태어나면서 7살까지 자녀 1인당 드는 평균 양육비 86만 7천 원을 지급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앞서 시행 중인 지자체 중에 강원도가 5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30만 원, 광주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탄생 시 주어지는 200만 원의 바우처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국가사업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제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이제 둘째든 셋째든 낳는데 좀 더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멸 위기에 대응해 인구도 늘리고 경제도 살리는 강진군의 통큰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 640명, 전남에서 747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돼 138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선 지난 22일부터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며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캐스퍼 전기차 양산 계획에 발맞춰 광주광역시도 경영전기자동차 상용화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EV 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건의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145억 원이 투입되며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전기차 전용 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경영 고유 모델 생산 등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계 바둑인들의 대축제 제17회 국무총리배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개막식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 15개국, 유럽 28개국 등 전 세계 54개국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펼쳐집니다. 국무총리배는 바둑의 국제 보급과 바둑 최강국으로서의 입지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지난 2006년 시작됐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생활체육인들이 복싱 실력을 겨룰 수 있는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 복싱협회는 오늘 동구 다목적 체육관에서 제4회 생활체육 복싱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는 26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오랜 시간 갈고 닦았던 기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